그런데 A씨를 수술한 병원 측에서는 수술 중에 이상은 없었고 나중에 회복될 수 있는 드문 합병증이라고 설명을 한 거지.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SNS에 글을 올린 환자에게 명예훼손 이렇게 운운하면서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점이네요. 안녕하세요. 닥터앤 로이어. 안녕하세요. 데이비원 인천고월점 대표원장 이택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두 눈 부릅뜨고 법적인 판단을 맡고 있는 변호사 나희정입니다. 오늘 저희 닥터앤 로이어 채널에서 다뤄보고자 하는 주제는 최근 눈 및 지방 제거 수술 이후에 시야 변화가 생긴 사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성형수술 받았다가 사시가 생겼다는 그 사건 맞지? 기사에서 사진 봤는데 완전 심각하더라고. 네티즌 반응도 완전 불타던데? 맞아. 수술 후 단순 붓기나 멍이 아니라 눈이 따로 놀고 시야에서 뭔가 물건들이 겹쳐 보이고 이게 병원 책임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시끌벅적하지. 그 이후에 병원 대처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고. 환자가 수술 이후에 반년간 사시 증상을 호소했고 대처가 없자 너무 힘들어서 SNS에 글을 올렸더니 병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는 거야. 다시 봐도 참... 이게 나도 피부과 원장 입장으로서 고객이 불편함을 호소하면 엄청 신경 쓰이거든. 수술 후에 생긴 증상도 증상인데 환자가 수술 후에 병원에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문제가 훨씬 커져 버렸으니까. 눈밑 수술 후 사시 증상이 발생한 A씨의 이야기. 닥터앤로이어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 볼게. 사건은 지난 2월 대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시작됐어. A씨는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을 받았고 다음 날부터 사시 복시 증상이 시작되었다. 이게 내용이지? 맞아. 복시는 사물이 겹쳐서 보이는 거고 사시는 두 눈동자가 따로 노는 걸 얘기하는 건데 선천적으로 사시가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 근데 수술 이후에 사시 증상이 발생했다. 이 스트레스가 말도 못할 거야. A씨가 SNS에 올린 실제 사진을 보면 왼쪽 눈이 정면을 응시하지 못하고 위로 치우쳐져 있어. 심지어 좌우로 눈을 움직일 때는 오른쪽 눈동자만 움직이네. 수술에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더 분노를 산 것 같아. 들어봐. A씨가 수술을 받은 다음날 눈에 문제가 생겼다고 병원에 연락을 했더니 처음에는 안과에 가보세요 라고 안내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제 수술하고 생긴 문제인데 안과에 가보라는 거냐? 라고 항의를 했더니 그제서야 병원에 내원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신뢰가 깨진 A씨가 대학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결국엔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었다고 하는 거지. 그렇지. 환자는 지금도 계속해서 눈이 따로 움직인다고 호소하고 있고. 그런데 A씨를 수술한 병원 측에서는 수술 중에 이상은 없었고 나중에 회복될 수 있는 드문 합병증이라고 설명을 한 거지.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SNS에 글을 올린 환자에게 명예훼손 이렇게 운운하면서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점이네요. 이게 반년 가까이 지나도 증상 개선이 안 되니까 환자가 SNS에 현재 상태를 올렸고 이렇게 사건이 공론화되니까 병원은 명예훼손으로 내용 증명을 보낸 상황이야. 이게 환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눈이 이상하다 하는데 병원 측에서는 환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아서 조치할 수가 없었다. 이게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이구나. 맞아. 근데 지금은 또 정보 공유가 빠른 시대잖아. 환자들이 직접 의료 경험을 공론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 맞아. 나도 그 SNS에서 병원 측의 해명 입장문을 좀 봤고 환자가 올린 게시물을 인용을 해놓은 걸 봤거든. 아, 그런 게 있었어? 난 몰랐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론화를 시키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도움이 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는 거지. 이번에 수술을 진행한 병원 쪽에서도 SNS 게시물을 보면 우리는 꾸준히 환자한테 연락을 했는데 환자가 오히려 그 연락을 받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병원 쪽을 좀 옹호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이번 건은 문제에 대한 조치보다는 초기 대응에 대한 미숙함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지. 맞아. 환자가 수술 직후에 눈에 문제가 생겼다, 눈이 잘 안 따라온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설명을 기대했을 텐데 병원에서 일단 안과에 한번 가봐라 라고 대응을 한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지. 그래서 더 여론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기다려보자,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말도 사실 의학적으로야 가능할 수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이 그런 말만 있으면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나도 굉장히 그런 환자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중요시하는 게 처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 사전에 어떤 설명을 했냐에 따라서 나중에 굉장히 반응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 이런 공문화가 보호가 되기도 하지만 더 갈등을 키우기도 하니까 병원 같은 의료기관의 초기 대응은 굉장히 중요하지. 지금 이 사건을 법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가장 큰 쟁점은 결국에 환자가 올린 글이 명예훼손이냐 아니면 표현의 자유냐 이거지? 그렇지. 우리나라는 형법 307조 1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있어. 그래서 사실을 올리더라도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성립을 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이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꾸준히 위헌 문제가 제기가 되지만 아직까지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는 입장이야. 대신 이런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 내용을 썼는데도 명예훼손이 성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조금 더 특수한 제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 미국에는 이런 게 없다고 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뭐 식당에서 벌레가 나왔어요. 이런 거를 올려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가 있고 실제로 나왔는데도 숙소 같은 데서도 무슨 문제가 있었어. 이런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가 있으니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좀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리뷰 쓰는 사람도 조심해야겠다. 사실 굉장히 조심을 할 수밖에 없지. 이게 만약에 법정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은 이건 명예훼손이 될 수밖에 없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입증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오로지잖아.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그 사람을 좀 비방할 의도도 섞여 있으면 사실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도 있는 거야.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의 실제 경험을 근거해서 올렸다면 공익 목적의 표현으로 봐서 허용될 여지도 있지. 그러면 다시 아까 병원 얘기로 돌아가서 이 환자가 수술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SNS에 올렸을 때 이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명예훼손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환자가 밝혀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결국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의 회복이잖아. 그렇지. 눈이 꼭 회복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네, 오늘은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눈 및 지방 제거 수술 이후에 사시 증상을 겪고 있는 환자의 사례를 통해서 수술 후 진료 태도라던가 병원의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적으로도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에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알아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설명, 관찰, 대응. 의료는 결국 책임의 레이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닥터앤로이어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